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상의 제한 가트 12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외환 보유고는 국가 정부, 국가 운영,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외환은. 그러니까 그 외환을 특정 수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절체절명한 정책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환이 충분히 많은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은 개도국은 안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낮고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별로 없는데 개도국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생활 필수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가지고 있는 외환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 수입하느라고 외환이 자꾸 누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외환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 국가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는 그것은 경제조치, 무역조치 이전에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교역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용인을 합니다. 국제 교역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국가들의 그 경제 수준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1947년대 그 가트가 체결되었을 때 1940년대 말의 국제 경제 상황은 이렇게 교역으로 인해서 국제 수지가 위협받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조항 중에 하나로 12조로 특별히 국제 수지 보호 조항을 넣기는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교역이 발달했고 일정 수준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시의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수지를 보호한 수입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수입 규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하는데 이 아래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용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회원국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수입 제한을 신설하거나 유지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excep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번과 2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입 제한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보겠습니다. 국가의 monetary reserve, 외환 보유고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국가 보유고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지금 시어리어스하게 지금 축소될 이미넌트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 외환 보유고의 reasonable rate of increase,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모든 나라들이 조금씩 올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올리려고 하는 그 속도가 reasonable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외환 보유고의 증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입 제한 조치, 국제 수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마니터리 리저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야 돼요. 이미 충분한 양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더 늘린다고 제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낮은데 이 낮은 것을 일정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 합리적인 레이트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 제한 조치는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신중하게, 듀리가 적정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리저브의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되는 그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역 말고도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제한하기 전에 혹시 다른 요소를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는 없을까? 그런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 말고 달리 어베이러블한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교역 제한하지 말고 그 수단을 쓰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치, A 조치죠. A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나라는 일단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행한 이후에는 상황이 호전되면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자, 제한 조치를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조건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교역을 제한하지 말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을 건 아닙니까? 예. 그러한 국제 수지 균형을 회복하거나 국제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주 튼튼한 기초하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 필요성, 유지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수지 균형을 튼튼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내 정책이 뭐가 있는지 고려를 하라 얘기죠. 생산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생산 요소를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하는 생산 요소가 경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그런 것을 피하면서 국내 정책을 수립을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recognize의 의무를 부여해야 했기 때문에 실행의 의무는 아니고 역시 due regard의 의무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라. 여기 나왔습니다. 자, 국제교역을 확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요. 국제수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제수지를 유지하는 그 조건은 반드시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정책을 통해서도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달리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지, 국제 수지 적정 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제 교역이 계속 확대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제 교역을 방해하지 않고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제한을 하는 그 특정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그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할 때에도 긴급한 상품의 수입권은 우선 긴급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은 상품의 수입을 방해를 하면서 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어떤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건은 우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치, 이 규정에 의한 12조에 의해서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요 1, 2, 3분 약속하세요 라고 합니다.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1, 2, 3번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은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이거나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를 불필요하게 데미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자국의 외환보유고 자국의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타국의 상업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데미지를 입히면은 그건 설명하면은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데미지까지 일으켜가면서 수입 제한 조치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자, 수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에 상업적으로 미니멈 퀀티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다 수입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최소 수준의 수입은 그것은 방해를 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상품에 견본 수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교육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생성하기 위해서 견본 수입이니까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1, 2, 3번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recognize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조항은 아니고 이러한 처지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자, 어떤 나라가 그 고용을 증진하거나 완전 고용을 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인 수단을 쉽게 말해 경제 발전을 하거나 경제 발전을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이러한 그러한 목적의 국내 정책을 시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특정 상품의 수입을 특정 상품의 그 과도한 수입을 필요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하이 레벨이니까 하이 레벨의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외화가 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라. 무슨 말입니까? 대개 개도국일 경우에 개도국이 자기네 고용 늘리고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피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갑자기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요 외환이 갑자기 외국으로 많이 누출될 수가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많이 누출되니까 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을 제한하는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갑자기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나간 그런 나라들은 이 조치, 그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 조항을 내놨죠? 예. 이미 시행하는 제한 조치를
불필요하게 하는 정책,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경제발전 조치를 취했고 완전 고용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한 조치를 일부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치 시행 못하고 다 철폐하고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경제 발전할 때 있어서는 특정 물건을 과도하게 수입할 필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 제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너그럽게 봐달라는 주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제수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혼자만 취하면 안 되고 즉시 체약국탄, 여기에서 말하는 체약국탄은 지금 WTO로 말하면 전체 회원국입니다. 뭐 일반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상품무역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사회에 협의를 하거나 통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국제수지 보호를 위해서 신규 제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가는 시행 즉시 또는 되도록이면 시행하기 전에 다른 국가와 협의를 즉시 해야 되고요. 그 협의하는 내용은 자, 지금 자기네 BOP, 밸런스 오브 국제수지가 얼마나 어렵고 다른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이러한 그 조치가 다른 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가능성 등에 관해서 즉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이 컨트랙팅 파티, 체약국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WTO 이사회와 매년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 수입 제한 조치를 어떻게 시행을 했고 시행한 결과가 어떻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언제 완화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체약국단과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체약국단이 그러한 제한이 지금 말한 12조, 13조는 전부 다 그 수량 제한에 관한 거죠. 국제소유주 보호 제한 조치고 13조도 역시 수량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되는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체약국단은 즉시 왜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나라가 취하려고 하는 그 수입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나라는 체약국단, WTO 이사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과태 관련 규정과 합치되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왜 합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치가 될 것인지 언급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컨트랙팅 파티가 그 전체 회원국 단위 결정하기를 이러한 그 제한 조치가 12조 13조에 아주 심각하게 불합치되는 방향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결정했든지, 또는 타국에 대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위협이 아주 크다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체약국단은 이 조치 시행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즉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내에 이 같은 관련 규정에 합치가 되도록 조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언이 특정 기간 내에 합치되도록 조언을 했는데, 이 특정 기간 내에 그 조언을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 조치를 시행한 나라 때문에, 어떤 나라가 시행한 조치 때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의무에서 면탈을 해줍니다. 이
특정 조치로 인해서 교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가 그 특정 조치를 시행한 나라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이 가트 협정상의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무로부터 면제를 해줍니다. 대개는 그런 포맷이죠. 그 스케줄, 양어표에 있는 의무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 양어표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양어표에 보면은, 각국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양어율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양어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0%만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모든 나라에 한 약속입니다. 이 협정상의 약속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에서 면탈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 그 조치를 시행한 그 국제 수지 보호를 위한 그 교역 제한 조치를 시행한 나라에 대해서는 당신네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네 나라만 특정해서 아까 말한 A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만 나 20%로 올려서 적용하겠다. 30%로 올려서 적용하겠다. 10% A 상품에 대해서는 10%만 부과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나 면탈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역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엔 계속됩니다. 자, 어떤 그 교역 제한 조치를 시행을 했어요. 어떤 조치를 시행을 했으면 그 조치한 나라를 소환을 해서 초대를 해서 이제 컨설테이션을 합니다. 누가? 이 체약국단 전체가, WTO 이사회 전체가 특정한 그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요건, 아무 요건이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요건이 있을 때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 파티예요. 자, 특정 국가가 어떤 특정 국가가 조치를 시행한 나라의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시행한 나라의 그 조치가 12조, 13조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라고 입증을 했거나 그래서 요청이 있거나 또는 이 특정 국가가 자기의 교역이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을 받고서 이 컨트랙팅 파티 체약국단은 그 해당국 조치 시행한 나라를 잠깐 좀 와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이렇게 12.73조에 영향을 합치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발견한 국가는 우선 해당 당사국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게 통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접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직접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가는 이러한 이유로 요청을 하는 거죠. 컨트랙팅 파티한테 회원국 전체에게 우리가 직접 협의를 해봤는데 아무 효용이 없으니 좀 불러서 얘기 좀 해주세요로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고서 해당되는 국가를 컨설테이션 하자고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했는데 아무런 어그리먼트에 결국 합의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인은 컨트랙팅 파티입니다. 이 회원국 전체입니다. 회원국 전체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체약국이 그 조치를 시행한 나라가 시행한 그 조치가 지금 가티에 해당되는 조항에 합치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첫째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협의 절차를 요청한 나라, 이 나라죠, 이 파티. 협의 절차를 요청한 나라의 교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미치고 있고 또는 미칠 위협이 있다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한 다음에 따라서 체약국은 이 수입 제한 조치를, 교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거나 개정하라고 조치를 시행한 국가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고를 했는데도 철폐도 안 하고 개정도 안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협의 절차를 요청한 나라, 양자 협의 절차를 요청한 나라 있죠? 이 협의 절차를 요청한 나라를 역시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조치 시행국에 대한 가트 협정상의 의무로부터 릴리스,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그 방식대로 릴리스를 해줍니다. 자, 조치 시행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결정은 자, 빨리 되도록이면 협의를 개시한 60일 이내에 빨리빨리 좀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특정 상품의 국제교역 전반을 제한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 포괄적인 디스이퀄리브리엄, 그 수요나 공급상의 불일치가 지금 불안, 시장 교란이 지금 일어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특정 국가 간의 양자 간의 교역이 아니라 그 물건의 교역 전체, 국제교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제교역 전체를 제한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시장 교란이 있을 경우에는 벌써 widespread application import 이렇게 특정 상품에 대한 이 수입 규제로 인해서 수입 규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지속적 광범위한 적용이 생기냐면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지금 이게 한 나라 특정 국가 간의 교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물품의 국제 교역 전체를 제한하는 그러한 심각한 시장 교란, 수요 공급상의 불일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거 이제 조치를 시행한 한 나라만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약국단 전체는 빨리 이러한 국제교역 전체를 제한하는 이 디스이퀄리브리엄, 이 시장 교란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이러한 수입 제한 말고 다른 수단이 없는지 논의하기 위한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진행을 합니까? 여기 국제수지에 압박을 받는 국가. 국제수지 압박을 받으니까 어떤 임포트 리스트릭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압박을 받는 국가 여러 국가겠죠. 그 국가들이 지금 퍼시스턴트하고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또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제너럴 디스이퀄리브리엄이 굉장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퍼시스턴트하고 와이드 스프레드한 수입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러한 그 수지에 압박을 받는 국가 또는 국제 수지가 예외적으로 향상된 국가 이것은 수입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향상이 됐겠죠. 예. 그 다음에 적정 국제기구 이건 대개 IMF를 말합니다. 그 외환 관리를 맡는 이러한 국제기구 이해 당사자들과 빨리 협의를 하라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컨트랙팅 파티 회원국은 이러한 디스커션에 신속하게 참여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13번 아까 12조, 13조가 계속 나왔습니다. 12조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됐고 그다음에 수량 제한은 13조는 수량 제한을 시작을 할 때에도 무차별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수량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이게 11조였죠. 이젠 12조는 국제수지 때문에 수량 제한을 하는 겁니다. 또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13조는 수량 제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하라는 조항입니다. 자, 여기 나왔죠. 타국 상품의 수입이나 타국으로 나가는 수출품이나, 그러니까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해서
금지나 리스트릭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여기 되어 있죠. 제한을 풀었습니다. 제3국의 모든 나라의 동종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에 비슷하게 금지가 되어 있거나 또 제한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3국의 동종상품의 수출입에 이러한 유사한 제한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천명해 놨습니다. 자, 수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을 제한할 경우에 그 수입 물량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입 제한 시 동수입 제한 부재 시에 각국이 획득할 기대비 중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동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하라. 그리고 아래 규정을 지켜라. 그 교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A나라고 A나라에 B, C, D, E 네 나라로부터 자전거가 수입이 계속 되고 와 있었어요. 근데 B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40%, C나라는 30%, 그리고 D나라와 E나라는 각각 15% 정도씩 뭐 오래전에 무역 통계를 보니까 조금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정도로 우리 A나라에 이 B, C, D가 자전거를 수출해 왔습니다. 교역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A나라가 이제 수량 제한, 교역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국이 이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 동안 40%, 30%, 15%, 15%로 그 정도로 교역을 차지했으니까 대개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는 나한테 교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합리적이겠지 하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근접하도록 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 그 전까지는 교역 제한을 안 했는데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교역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대만 수입하겠어요. 자전거를 금년주행에는 100대만 수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한이 없었을 때 각국이 기대했을 그 수량에 근접하도록. 그래서 B나라에는 40대, 30대, 15대, 15대 이 정도로 무역량을 분배를 하라. 그래야지 교역의 외국 효과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 내용을 준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준수는 자 쿼타를 그렇게 배분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접하도록 무역량을 쿼타를 배분해야 되고 배분된 쿼타는 각국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쿼타 말고 이게 임포트 라이센스나 뭐 허가증, 면허 수출 면허나 수출 허가 제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쿼타보다는 왜냐하면 쿼타는 직접적인 수량 제한이니까 수량 제한보다는 이게 좀 그나마 좀 그 무역 제한 정도가 덜하거든요. 이런 수입 면허를 쓸 수 있으면 써라 이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C도 지키라고 D도 지켜야 됩니다. 자, 수입 면허 가능한 경우에 수입 면허나 수입 허가로 유지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특정 국가의 수입에 쓰도록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B, C, D, E가 40%, 30%, 15, 15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수입 면허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B나라, 지금까지는 40대 수출했던 B나라한테 90%가 다 수입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그 이전의 교역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in case in which quota is allocated among supply. 자, D번은 자, 이 쿼타를 공급하는 국가에 배분하게 됩니다. 쿼타는 특정 쿼타를 두고 선입 선출, 먼저 수출을 하는 사람이 빨리 수출해서 그 쿼타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바로 옆 나라, 그러니까 금방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 있는 나라는 좀 불편하겠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를 유지를 하는데 그 쿼터를 이 공급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면은, 자,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 공급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유국, 어떤 측면에서 allocation of shares in the quota, 쿼터를 배분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공급 이해관계를 갖는 나라랑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전거를 수입을 했는데 B, C, D 이 네 나라에 대해서만 수입을 해왔어요. 그럼 이 네 나라는 해당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어떤 쿼터의 그 비중을 분배받을 당연한 기대를 하겠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미리 합의를 하라 이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지금까지 40% 해왔으니까 올해는 40대입니다. 당신은 3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방법이 이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프랙티커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이런 어그리먼트가 없이 그냥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배분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을 수입을 하는 총액 중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 의해서 공급된 비율, 자전거로 돌아갑니다. A, B, C, D 이 나라가 40, 30, 15, 15씩 했다 그랬죠? 예. 그 나라가 40, 30, 15, 15씩 공급을 해왔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 나라들하고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율대로 40, 30, 15, 15가 유지가 되도록 거기에 근거해서 쉐어를 배분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해당 상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건 또 적정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A라는 나라가 자전거 교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던 그 사정이 D나라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D나라 때문에 이 A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 교역을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교역을. 그럴 경우에 D나라한테까지 15%를 계속 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 적정하게 고려를 하면서 배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쿼터가 이미 배분이 됐으면은 그 배분된 쿼터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상업적인 판단에 맡겨둬야지 그 배분된 쿼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그 목적으로 이런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요건을 부과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분된 쿼터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조항부터 쭉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쿼터가 만약에 수입이 됐다면 그 쿼터는 기간이 생명이니까 그 기간 넘어서 수입된 것은 제한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자, 행태별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요건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수입 면허는 쿼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 면허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하라 그랬습니다. 자, 수입 면허 방식으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그 수입 면허를 시행하는 나라는 관련되는 정보, 어디에 관련 정보냐면 이거죠. 제한에 운영하는 그 제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배분되었던 수입 면허가 어떻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입 면허가 이 공급국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이 됐다든지 이러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이해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을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특정한 이유로 그러한 그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다 또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뭐 특정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은 이해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은 이러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자, 무배분 쿼타 배분 시 아까는 쿼타를 이제 배분한 거고 지금은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선입선출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의 쿼타를 시행하는 나라는 자, 미래의 특정 기간 중에 앞으로 1년 동안 또는 앞으로 2년 동안 수입될 총액 또는 총량 그것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량이나 총액에 변동이 있으면 역시 또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공고하는 당시에 운송 중인 상품이 있어요. 이것은 쿼터 물량이 공고되기 전에 이미 수출국 항구를 떠난 거니까 이것은 쿼터에서 빼줘야죠. 이것까지 쿼터에 집어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있죠. 배제되어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공고 당시에 운송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공고 당시에 쿼터 운영을 하겠다는 그 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지는 말라는 거죠. 금지시키는 선의로 이미 출발을 했고 운송 중에 있으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도착하는 것을 수입을 금지시키지는 말란 얘기예요. 단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수입 물량에 카운트를 합니다. 또는 퀀티티 수출 물량에 쿼터에 소진된 것으로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 쿼터의 기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운송 중이기 때문에 그 출발지를 출발할 때에는 이게 쿼터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쿼터 공고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쿼터에 차감을 해버리면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주되, 일단은 수입을 하는 것을 수입하면서 일단은 받아주되, 금년도 쿼터에는 손대지 않고 다음번 쿼터에서는 까는 겁니다. 다음번 쿼터 물량으로 소진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조건으로 이 수입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 쿼터가 금년도도 100대고 내년도도 100대인데 열대 물량이 금년도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어요. 도착 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쿼터를 금년도에서 10개 빼고 금년도 나머지는 90개만 하냐? 그러면 좀 억울할 수가 있지요. 쿼터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출발한 건데 그러면 일단 수입은 허락을 해주고 자, 그 대신에 금년도에는 들어온 10대 플러스 금년도 쿼터분, 공고한 쿼터분 100대, 110대를 수입을 하고 내년도 쿼터도 100대인데 내년도 쿼터는 90만 수입을 한다. 왜냐? 10대는 운용 중인 화물로 이미 작년에 수입이 됐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건이 통상적인 상업적인 소비를 위해서 수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내에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30일 내 관세 공고가 난 지 30일 내에 그냥 정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한 물건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쿼타 물량에서 관습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다면은 면제가 되어 왔다면은 그러한 프랙티스는 이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얘기입니다.
자, 공급국의 쿼터를 배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쿼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운송 중에 있는 거, 쿼터에 금년도에 쿼터 치면은, 나는 나라가 멀어서 운송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떤 나라는 똑같이 출발해도 가까운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보다 유리할 텐데 그 가까운 나라가 이미 운송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금년도 쿼터에 빼버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멀리서 출하는 나라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국끼리 싸우지 말라고 배분을 해줍니다. A 나라는 얼마, B 나라는 얼마. 자, 그럴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쿼터를 운영하는 시행국은 그 공급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은 B, C, D, E 나라입니다. 그 자전거를 공급했던 B, C, D, E 나라들에게 너네 나라가 이 금년도에 얼마나 몇 %를 받을지 즉시 알려주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간 선정. 그 뒤에 대표기간이란 말이 많이 나왔지요. 대표기간을 선정할 때는 대표기간 선정은 그 수입국의 재량입니다. 재량이지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 최약국단에 대해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선정한 그 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그 배분된 물량의 조정에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또 뭘까요? 자,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물량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그 요소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쿼터 얼로케이션, 쿼터 배분과 그 사용에 관련되는 조건과 요건과 이러한 그 조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제약국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대표기간을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이 13조 수량제 무차별 시장 조항은 테리프 쿼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린서플 이 아티클에 있는 원칙은 다른 엑스포트, 지금까지 말한 건 임포트 리스트릭션이었으니까 엑스포트, 수출을 제한할 때에도 똑같이 됩니다. 테리프 쿼터는 일정 수까지, 일정 한도까지는 X%를 적용을 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Y%를 적용하고 이게 테리프가 변하는 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물량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변동되는 것이 물량 자체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퍼센테이지가 관세율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차별 원칙 적용의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라 그랬는데 비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쭉 적어놨습니다. 12조는 국제수지 예외죠. 18조는 경제개발하는 나라입니다. 경제개발의 목적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하는 나라는 A, B, C, D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그 B 조치가 수량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12조, 15조 B 조치를 시행하는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이 수량 제한 적용해서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일탈을 가능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국제수지, 지금 국제거래, 물건을 사고 팔면 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금의 지불이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제한을 미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터내셔널 트랜잭션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 해당 국가가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IMF 협정 8조가 있습니다. 14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트에 15조 6항에 또 특별 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 국제 수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협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이 IMF 8조 14조 또는 15조 6항에 의해 가지고 그 조항에 따라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제 거래의 그 지불이나 이전, 그것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한하고 이퀴벌런트한 효과를 갖는다면은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뒤집어 말하면 수량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수량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하더라도 교역 자체를 디스럽트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지금 이미 그 너네 나라가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는 국제 거래의 자금 이전을 제한하는, 이미 협정상 인정이 되어 있는 국제 거래 자금 이전의 제한, 그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수량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역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15조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역시 13조 시행에서 일시적으로 일탈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일탈이 가능한데 그 가능한 범위를 적어놨습니다. 일탈의 일탈하면 그 일탈의 혜택이 타국벽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능가를 해요. 일탈을 하면은 타국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발생하겠지만은 그로 인한 혜택이 타국 교역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능가할 경우, 그 다음에 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떨 경우에요? 작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IMF 상에서 이미 그 일정한 쿼타를 받고 있는 나라가 가트에 출범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얘기하는 여기 18조 리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조건에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아마 저 나라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현재 실효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11조, 15조, 그다음에 18조 B입니다. 이 조항들은 shall not preclude 비조의 제한 조치 시행국을 자, 이 조항은 이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러한 조치를 하는 나라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첩의 원칙의 예외죠. 시행할 수가 있다. 자, 자기의 엑스포트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어떠한 매너로? 자, 13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외국환 수입을 증가시키는, 자, 13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 수입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자기네 교역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되게 개도국에 걸리는 얘기입니다. 이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개도국이거든요. 개도국인데 개도국에 대해서 13조는 용인한다고 13조가 이거 아닙니까? 수량 제한을 무차별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외국환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되게 또 돈이 모자라는 나라들이 외국환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역 제한 조치를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환 조치를 증가시키려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네 수출을 운영합니다. 그런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 그런 것은 너그럽게 봐주라. 이 얘기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퀀티티브 리스트릭션을 시행하는 그 나라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구조에서 뭐죠? B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외적으로 허락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IMF에서 허락을 받은 그 외환거래 제하하고 비슷한 효과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영연방, 불연방이 지금 없으니까 이건 뭐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럼 IMF에서 허락된 외환 제한, 그 외환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그런 퀀티티브 리스트릭션, 그것은 용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뭐 IMF가 허락을 했으니까요. 자, 익스체인지 어레인지먼트 아까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그 특별 환협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그 IMF가 오스터라이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리스트릭션. 교역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그 비용의 지불 이전입니다. 이전이란 얘기는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이전을 해서 은행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수출자한테 또는 수입자한테 돈이 가야죠. 자, 돈의 이동입니다. 교역은 앞뒷면이 있는데 앞면은 물건의 이동이고 뒷면은 돈의 이동입니다. 물건의 이동을 통제할 수도 있고 물건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대신 돈의 이동을 통제해도 물건의 이동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의 이동을 통제하면은 돈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일 경우에는 외환 사정이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외환의 그 거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할 수 있는 협정을 특별하게 IMF랑 맺었거나 또는 IMF가 특별히 인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봅시다. 컨트랙팅 파티 모든 그 나라는 IMF랑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MF하고 가트가 자 외환이나 수량 제한이나 기타 무역 조치 이것은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동전의 앞뒷면이랑 같이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까? 자 이러한 측면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IMF하고 가트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IMF랑 긴밀하게 협의하셔야 된다. IMF랑 협의하는 것은 자 마니터리 리저브, 외환보유고, 지금 국제 수지, 그 다음에 외국환 협약, 각종 뭐 협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협약에 관해서는 이 컨트랙팅 파티 채약국단은 그 회원국 전체를 말합니다. 채약국단은 IMF랑 진지하게 전면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통화를 준비하거나 리저브죠. 통화 준비금, 또 국제 수지, 또 외환에 관한 각종 어레인지먼트. 자, 이런 거에 관련된 IMF의 판단은 IMF가 거기에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가트가 시비 걸지 말고 받아들이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IMF의 결정도 수용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죠. 예. 체육국 외환 관련 행위가 IMF 협정에 해당되는지, 특별 환협정에 합치가 되는지 이러한 협정에 관한 IMF 결정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역시 12조 2A 예외적으로 하나, 둘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죠. 지금 외환보유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막거나 또 외환보유가 급격하게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좀 막거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수입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가 지금 워낙 없어요. 워낙 없는데 그 없기 있으니까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늘리기 위해서 수입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또는 9조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국제수지 관련 이 내용이 전부 다 국제수지에 관련된 수입 제한입니다. 이 국제수지에 관련된 수입 제한을 할 때 채약국단은 이 회원국 전체는 역시 이 내용에 관해서는 IMF의 결정을 수용하시라 얘기죠. 자, 또 IMF랑 이러한 내용, 컨설테이션에 관한
컨설테이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인지 협의할 수가 있고요. 국단은 환율 외환에 관한 액션을 통해서 가트의 의도, 가트가 달성하는 바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이번엔 교역에 관한 행위를 통해서 IMF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건이 교역하기 위해서는 돈이 왔다 가야 됩니다. 물건의 이동과 돈의 이동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가트는 물건의 이동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IMF는 돈의 이동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돈을 건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물건을 관장하는 가트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물건에 관한 행동을 통해서 돈을 관장하려는 IMF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영역을 충분히 존중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트랙팅 파티 전체가 수익과 관련된 지급 및 이자, 이건 페이먼트고 이건 트랜스퍼죠. 수익과 관련된 지급 및 이전에 관한 외환 제한이 지금 현재로 이 가트에 합치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곧바로 IMF에다 통보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의 비회원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IMF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트에 가입한 국가, 그 국가는 컨트랙팅 체약국단이 가트 회원국 전체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빨리 IMF에 빨리 가입하시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로 가입이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급하게 특별 환협정을 제약국이랑 우선 맺어라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환협정도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IMF 비회원국이면서 제약국인 것은 IMF가 요구하는 정보, IMF가 요구하는 정보는 체약국단에도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적용되는 예가 없는 조항입니다. 15조는 보조금에 관한 협정인데, 보조금은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조금과 상계협정에 관한 별도의 WTO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 협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국영무역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